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텔레그램의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인 여객기로 파리 르브루지에 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됐습니다. 스스로 노베딕 스타일의 세계인을 표방하는 그는 러시아인이지만 프랑스, UAE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용자가 9억 5천만이나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 소아성애,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억지 혐의를 그에게 씌웠습니다. 거대 소셜미디어에는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이 있기 마련인데 그걸 막지 못했다고 범죄 공모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벨 두로프는 198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으로 2006년 러시아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브콘탁제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사용자가 9억 5천만이 넘는 텔레그램을 출시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규제와 검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단 사방, 특히 EU는 몇 년 전부터 텔레그램을 손보려고 위협해왔습니다. 러우전과 관련해 요즘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군사통신원과 일반인, 전문가들이 텔레그램에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인구가 우크라이나와 집단 사방의 거짓 내러티브에 대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보도를 일삼고 있는 집단 사방은 텔레그램 때문에 환장을 합니다. 따라서 EU의 여러 국가들이 텔레그램의 운영 등에 관해 규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시 공무원들에게 외국 스파이 위험 명분으로 텔레그램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도 공무원들에게 텔레그램을 다른 앱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공무원이 업무용 기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3월 스페인 고등법원은 자국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에 텔레그램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텔레그램 플랫폼이 러시아에서 유래됐다는 EU에서였습니다. 올해 초 발효된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은 소위 매월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은 데이터 보호, 광고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허위 정보 확산에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텔레그램 측은 EU에 대해 월간 사용자가 4,500만 명에 못 미치는 4,10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U는 텔레그램이 어쨌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여러 명사들은 오래전부터 텔레그램의 두로프가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러시아도 텔레그램이 정부의 규제는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아성애나 마약은 러시아도 엄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도 두로프에게 정부와 협력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정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두로프를 끝까지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빵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잘 해보겠다는 두로프를 메드베제프는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로프는 자기 조국인 러시아도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고 세계인이 되겠다면서 떠난 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두로프가 생각이 짧았다. 그는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서방의 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상은 조국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흔히 초국적 기업이 많은 요즘 기업은 국적이 없다는 말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RT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니안도 감정이 복합적입니다. 두로프가 러시아 보안기관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조국을 등졌고 특히 RT를 차단하라는 유럽의 명령을 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파벨 두로프지 프랑스 국적이 있다고 해서 폴 두로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이름 파벨이 서구에서는 폴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반은 존입니다.
RT 편집장 시모냐는 드로프가 서방 정보기관과 부분적으로 협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모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경파로 비유하자면 여자 솔로 배우입니다. 집단 사방은 그녀를 지칭하면서 RT 편집장이라고 하면 될 것을 늘 푸틴의 선전가라는 낙인을 붙입니다. 그녀는 집단 서방이 가장 미워하는 러시아 저널리스트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018년 러시아가 텔레그램 앱 운영을 규제하려 했을 때 휴먼 라이츠 워치, 애므니스티 인터내셔널, 프리덤 하우스, 국경 없는 기자회 등 28개 NGO가 난리를 쳤는데 그들이 지금 드로프 체포에 대해 조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들 NGO가 파벨 드로프의 체포와 관련해 프랑스에 압력을 가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드로프를 탄압한다고 서구가 그 난리를 피운 2018년 정치, 국제정세 예언으로 유명한 러시아 자유민주당수 블라디미르 지리nov스키는 드로프에게 경고했습니다. 지리nov스키는 서방이 드로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남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지리nov스키는 드로프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훌륭해. 자네는 사실상 러시아의 주커버그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네가 만든 뜨건딱지와 텔레그램을 이용하네. 뭐하러 해외를 돌아다니려 하나. 아마도 외국은 자네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일을 맞아 곰곰이 생각해보라. 조국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nov스키나 메드베제프의 조언은 적중했습니다. 지리nov스키가 드로프에게 말한 이 영상은 국가두마의원 블라디미르 시피아긴이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한편 드로프의 체포와 관련해 미국 언론인 터커 카슨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파벨 드로프의 텔레그램을 통제하려 했을 때 러시아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중이 자유로운 언론을 이용하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한 것은 푸틴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이자 열렬한 나토 회원국인 서방 국가가 그를 가뒀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카슨은 드로프의 체포가 정부와 정보기관의 명령에 따라 진실을 검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플랫폼 소유자에 대한 생생한 경고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유로웠던 세상에 어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카슨은 지난 4월 드로프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드로프는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자신의 메시징 서비스에 감시 백도어를 설치하기를 원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협중 정서가 강한 한국인들은 중국만 백도어를 설치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것으로만 아는데 이건 미국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은 차라리 화웨이를 쓰면 쓰지 애플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